가톨농민회가 경남에 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마산 교구보를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이 가톨농민회가 언류농시나 세금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거 세법 잘못됐구나. 세금은 반드시 소득이 있는데 부과하는 기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은 인정가세를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많이 부과하구나. 그래서 또 이제 부과해서 이거 부당해서 못 내겠다 그러면은 이제 차압을 해가기도 하고, 농기계 차압하기도 하고, 또 나락을 차압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일본 놈들이 하던 그런 행태를 꼭 같이 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해서 요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톨농민의 이제 분회를 만들어서 전체 농시에 자진 신고를 했어.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그 이전에는 농민들이 자기 인건비는 계산을 하지 않는데 우리 인건비도 계산하고, 이래 보니까 오히려 적자다. 이걸 세금 낼 필요가 없다 해서 부당농지세다 해서 우리가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81년, 2년도부터.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내가 이제 좀 사회에 눈을 뜨면서 어쨌든 이제 닥치면 닥칠 때마다 뭐든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뭐 별 사회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없었고, 열심히만 하면은 잘 살 날이 오지 않겠느냐. 뭐 제도가 잘못된기니 이것도 뭐 전혀 잘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가톨농민회를 통해서 또 이제 사회에 이제 접하기도 하고, 이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진양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름나게 된 게 전혀 하지도 않다가 80년대에는 거의 전국 그 투쟁을 진양군이 끌고 나갔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수세 폐지 운동과 언류농지 시해 운동, 그 다음에 피망 그 보상 운동, 그 다음에 소몰이 시 운동,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경남이 뭐 거의 그 당시에 이제 핵심이었지. 흥농종무에서 그 피망 종자를 개발해서 이게 상당히 농가에 소득을 올린다. 그 종자도 싸다. 이렇게 해서 그 농가들이 뭐 전체 쭉 심었는데, 그걸 심은 농가들이 거의 다 설농을 했어. 조그마하나, 거의 기행이 열리고 상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잘못은 흥농종무에 있는데, 종무회사가 있는데 왜 우리 농민들 피해를 보자 그랬느냐. 그래서 간방 분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액을 얼마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 보상액을 110농가 이상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본사로 올라가도록 다 결의를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들도 뭐 경찰서장이 맡고 진양군이 맡고 뭐 다 막아서 오히려 진양교 그 건너가지를 못했어.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려고 이제 갔는데, 결국은 안 돼서 어떻게 하든지 열차를 타고든 시간차를 타고든 자기 개인차를 오든 거기서 만난다 하는 지침을 쫙 넣었는데, 이것도 저도 정보가 세가지고 그 개인 농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혀 짜면서 같이 잤어, 이 사람. 그래 다 잡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여기서 저희 보이는 저기 난강이거든. 저 산 밑이 쭉 가요. 난강을 건너서 오는 사람 뭐 이래 건너가지고 오는 사람 한 60여 명이 서울에 올라왔어.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다 지역에 있는 농민들 다 지침 넣고 해서 다 올라왔어. 경찰들 잠재이 나갖고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참 피난 이런 싸움이었다. 요새 그때도 그리 못할 건데, 그때 그 탄압이 심한데도 뚫고 올라왔던 거는 그 앞전 싸움들이 다 좀 그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아, 이거는 가농의 3위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농민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씌워준. 그런 걸 심어주지 않았으면 농민들이 오지를 못해. 그래서 그때 한 15일 정도 농성을 했는데, 한 10일 정도 농성을 흥농용무에서 이제 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아이, 현장에 농민들이 협상하고 대표들만 한 10여 명 딱 남아서 다 내려갔는데, 그만 이 협상을 뒤집는 게 이 사람들이. 현장 농민들 내려가고 나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상경하도록 지침을 내놓고, 다시 이제 농성에 이제 그때는 아주 이제 강하게 이제 함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바로 협상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과는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잘못했다고 뒤집어 썼는데, 그게 싸움 이후로는 종모사가 잘못했던 걸로 판명이 난 이런 성과였다. 뭐 보상금 좀 받고 하는 이런 성과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불량 종자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를 않았다. 어쨌든 뭐 한칠내 투쟁이 30만 대항쟁이, 대농민항 투쟁이 뭐 제일 컸고, 그때 내 기억으로는 촛불 항쟁을 제외하고는 집회가 그마침 큰 집회 없었어.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기획을 잘 하기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집회하고 나오면은 마지막 차는 그때 막 도착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남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차를 세우고 전철을 타고, 어디서 세우고 전철을 타고, 전체 집계를 하는 데는 어느 지역만 집계를 해라. 차가 매에서 못 들어온다. 여의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구체적인 계획을 다 짜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철에는 또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무조건 농민들 다 태워줘라. 우리가 차비 얼마 해서 죽구만, 몇 명 오는데 몇 명 죽구만. 그 합의까지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엄청난 농민들이 뭐 30만도 못 모였어. 그런데도 참 숫자가 많아서 진주 농민회에서 이제 전국에 최고 많이 동원이 됐는데, 167대인가 뭐 160 몇 대인가 이로 올라가고, 거의 뭐 마을마다 차 한 대씩 다 갔어, 진주에서. 그때. 그 전농 의장이 진주 사람이고 뭐 이렇다고, 그래도 지역 사람들이 다 협조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 대 이후로 전농이 엄청난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지. 그런 뭐 정치 행사도 그런 행사를 못 해보고 했는데, 그런 행사를 이제 치루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어쨌든 한 3분 정도 찾아왔는데, 노조위원장하고 또 시민단체 뭐 정우나 뭐 이래 같이 와서 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농사 짓던 사람이 전혀 생소한 길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고 내가 이제 2분 정도 이렇게 해서 내 돌려보내고 못한다고 했는데, 결심을 굳히게 된 거는, 일단 노동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누가 맡아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사양하는 것도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지역의 대중교통이기도 하고, 아예 가서 뭐 노동자 문제나 농민 문제나 같은 건데 한번 해보자 해서 결심을 하게 됐어. 처음에 갈 때 이제 그런 각오를 안 하고 간 건 아닌데, 어쨌든 한 70억 부도를 내고, 앞전 사장이 나갔는데, 전체 노동자들 입장에는 퇴직금 떼이고 월급 떼이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게 내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 서로 좀 아는 게 좋겠다. 나도 노동자들 좀 아는 게 좋고, 나도 노동자들 나를 좀 알아야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어. 내가 이제 주제를 내서 회의를 쫙 했어. 매월 경영 설명회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실지가 매월 경영 설명회를 했어.
2년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아니 넣자 삽시다 그러더라고. 매울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약간은 이제 신뢰가 간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 6년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부산 저 삼성카마 많았어. 227 동안인가 어쨌든 서울대병원 앞에서 그 더운 여름을 한번 보내고 겨울을 한번 보내면서 그 앞 천막을 치고 그 추우나 더우나 거기서 이제 지키면서 어쨌든 끈질기게 참 싸웠던 이런 것들이 승리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해. 그런 고비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건 또 가톨릭이라는 그 신부나 수녀들 끊임없이 그 농성장에 매일 쉬지도 않고 와서 미사하거나 같이 함께 투쟁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저는 그 정권에 많은 압력을 또 가하고 217일 동안 하면서 폭력 집회가 한 번도 없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농성을 계속 다니면서 계속 했거든. 1년여 동안 농성하면서 우리가 장례 농성 집회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폭력 집회가 없는 평화 집회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백남기 농민대책위에 123개 단체가 같이 한 개가 있었거든. 자연적으로 그 단체가 촛불 집회 공동대책위로 자연스럽게 옮겨진 거거든, 사실은. 일들도 내가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해나갔고, 그러면서 일회 집회 때도 그 소라탑, 강화문 앞에 그 소라탑 골목이 좁은데, 거기서 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 안 된다. 일회 집회고 하기 때문에 좀 그 넓은 데서 하면 사람도 얼마 안 모이면 안 되고, 이 좁은 공간에서 하자 해서 이제 그따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내가 만날 얘기하는데 내가 단상에 올라가는데, 애 앞에 앉아있다 올라가는데, 10분 더 걸렸으니까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주위에서 내려보고 위원님 올라가시면은 좀 강하게 하이소, 강하게 하이소 주위에서. 그동안 수없이 우리 어떤 역사를 보면 겪어왔지만은, 그런 수단을 겪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떨쳐 일어나고 해례 했던 것들은 다 가진 자나 정치인이나 계급 높은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민중들이 때문에 민중들이 떨쳐 일어서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선동을 한 거지. 농민운동 한다 쉬고 쫓아 다니기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제도적인 어떤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이 어떤 투쟁으로서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고, 그러면은 일을 맡길 때 가서 이건 해야 되는데 기회다 나는 생각을 한 게,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가 가면 좀 잘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봐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백들이 많아. 이제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실지가 이제 올라가서 이것도 하나의 또 정치이기도 한데, 가서 봐보면은 한계가 있어. 난 이제 알고 보면 게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주어진 업무만 하려고 해야 되지, 너무 가욕을 부리거나 의욕이 너무 있어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나 여기에 주어진 역할만 제대로 해도 그래도 할 일들이 또 좀 많다 하는 것들을 지금 느끼고 지금 하고 있어.